중앙승가대 새 법당 문수원이 연말 건립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문수원은 포교 실습장은 물론 김포 시민의 교양 프로그램 운영으로도 이루어질 계획이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신행 공간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 각계에서 요구안을 발표하고 공약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조계종도 불교계 현안과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담아낸 자료집을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측에 국민 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선거 지원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BS가 사찰을 찾은 배우자들의 내조 경쟁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태고종이 종무행정과 포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님과 전법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을 지킨다는 구호 아래 경남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가 발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에 들어설 새 법당 문수원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연말쯤 모습을 드러낼 문수원은 인근 신도시 주민을 포함해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선명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사부대중의 불법승 구호와 함께 삽으로 퍼올린 흙이 땅 위로 쏟아집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본관 옆 새법당이 들어서는 400여 평 부지 위에 야외 특설 법단을 마련하고 문수원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학인 스님들과 교수, 임직원들을 비롯해 중앙승가대에 초석이 된 개운사의 사부대중 등 불교계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노력한 구성원들이 함께한 자리. 지난 2000년 당시 총무처장으로 소임을 살았고 현재 9대 총장직을 역임하며 학교 행정을 이끌고 있는 월우 스님은 남다른 소회와 학교에 대한 애정을 전했습니다. 대웅전이 우리 마당에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제 앞으로 세 분이죠. 시간으로 보면 세 분 총장이 지나가셨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옳거니 이건 내 몫이다. 중앙승가대학교에는 기숙사 내 육화당과 화경당, 본관에 화엄전 등 세 곳의 법당이 있지만 모두 건축물 내부에 있어 학내 구성원이 아니면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캠퍼스 내 전통 사찰 양식을 사용해 주불로 석가모니불, 협시불로 문수, 보현, 보살을 모시는 문수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행 공간입니다. 중앙승가대는 현재 선지식 특강 등 대중 강연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저변으로 교육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수행 공간 문수원이 더불어지면 포교 방면으로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구도자로서 선제동자로서 문수보살님을 매일같이 친견하고 또 아울러서 보현보살님들 친견해서 졸업할 때는 미래 부리친 미륵부처님처럼. 특히 최근엔 중앙승가대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인데 독서와 더불어 다양한 전시물을 볼 수 있는 불교 박물관을 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말에 9월 초에 공사가 끝나면 10월 달에 김포시에서 우리 중앙승가대학교에 박물관으로 이렇게 승격을 또 해줍니다. 도서관 겸 박물관. 그래서 명실상부한 김포에 박물관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 사부대중들은 기쁘게 생각하고 저와 또 함께 열심히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출가 수행자들만의 공간이라는 벽을 허물고 대중과 더불어지면서 지역사회도 환영을 표하며 중앙승가대학교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수원 되면 아마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승가대학교가 한 번 더 도약하고 한국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세워지는 수행공간 문수원은 이르면 올해 말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측에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나아가 불교계 표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은 조계종 기획실장 버보 스님과 정책기획단 자문위원 우봉 스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 불교계 현안을 담은 국민행복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한 선명상의 대중화와 전통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 전승 등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이 후보 측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두루두루 다 들으셔서 정말로 국민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러한 당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에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은 불교가 우리 정신문화의 핵심임을 공감한다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분 스님께 좋은 말씀은 충분히 듣고 저희 당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불교 정책에 대한 공약 반영은 물론 당선 여부를 떠나 종단과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그리고 전통문화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호국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런 키워드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선거의 결과와는 아무 상관없이 조계종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측에도 국민행복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습니다. 버보 스님은 이번 정책 제안은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행복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면밀히 잘 검토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돼서 같이 공유하고 실행돼서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와서 있으면 좋겠다는. 개혁신당 이주영 공동선대위원장은 불교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용맹했고 특히 국내외로 소란할 때 불교의 연꽃 같은 마음이 국민들에게 준 평화의 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다시 우리나라를 살리는 용맹스런 호국불교 정신이라며 조계종이 제안한 것을 정책에 잘 녹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제안 주시는 것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 잘 정책에 녹이고 꼭 대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 당에서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조계종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처님 오신 날에 불교 지원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등 주요 대선 주자들에 대한 조계종의 정책 제안이 얼마나 공약에 반영되고 또 불교계 표심에 얼마만큼 파고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 배우자들이 일제히 사찰을 찾아 불자들과 소통하는 등 불교계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여사는 태고종 총무원에 이어 서울의 천년고찰 진관사를 잇따라 방문해 불교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민진 기자입니다.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 못지않게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선거 지원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들은 전국 사찰과 불교 행사장을 찾아 불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란영 여사는 한국 불교 전통문화전승관을 찾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국보와 보물 등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설 여사는 경기도지사 시절 김문수 후보가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종묵가르 신설의 전통사찰 지원에 앞장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전통사찰과 문화유산들은 소중한 전통문화인 만큼 국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사찰 같은 경우는 국가의 보물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 그걸 또 우리 스님들께서 관리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스님은 불교는 종교를 넘어 우리나라 역사이자 문화라면서 불교와 전통 문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호국 불교, 그렇죠. 그리고 또 문화와 역사, 사회 모든 것을 이 한국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욱더 이 우리 태고정도 좀 잘 돌봐주면은 나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도. 설 여사는 이어 불교 노인복지의 중심 서울 삼천사가 운영하는 은평 노인복지관에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설 여사에게 반갑게 인사를 전하고 꼭 승리하라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설 여사는 어르신들과 환한 표정으로 일일이 눈을 맞추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설 여사 일행은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자 사찰 음식과 템플스테이의 명소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설 여사는 주지 법회 스님과 함께 부처님에게 삼배와 축원 기도를 올리고 회주 개오 스님과 차담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수의 지혜잖아요. 문수보사님. 근데 그 문수라는 것은 지혜인데 이 바보가 셋만 모여도 문수의 지혜가 나온다 이러는데 그건 함께하는 힘입니다. 적을 내 편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능력이고. 또 난 사람들은 다 아우를 수 미워도 모든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국민이 행복.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설 여사는 이어 사찰 음식으로 점심 공양을 함께하며 제철 채소로 만든 진관사 사찰 음식에 정갈한 맛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설 여사의 내조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지난달부터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등 주요 사찰들을 방문해 불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불심 끌어안기 행보가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BBS 뉴스 박민진입니다. 조계종이 출가 전 결혼을 했거나 환속했다가 다시 계를 받을 경우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내 종헌 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어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과 종무원법, 원로회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위는 현행승려법 제34조 6에 따라 출가 전 결혼했거나 속세로 돌아갔다가 다시 계를 받은 자가 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총무원장, 사서실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특위는 종헌에서 규정하는 승려는 청정 독신자이고 이는 종단의 정체성이 되지만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여러 꼼수들이 발생해 문제가 있다며 입법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구종회 의원과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의 교역직 종무원은 맡을 수 있도록 했는데 출가 이전 생활을 문제 삼아 소임을 맡을 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다음 달 4일 2시에 회의를 열어 상정할 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108 산사순례로 한국 사찰의 아름다움을 알렸던 도안사 주지 선묵 해자 스님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기금 1,000만 원을 조계종에 전달했습니다. 해자 스님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기금을 전달하며 고운사 등 피해를 입은 사찰과 문화유산에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108순례 당시 고운사를 찾았을 때 무지개를 봤던 기억을 되새기며 해자 스님은 이번에 고운사 피해를 직접 보고 33 산사순례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원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고운사를 찾는 전국의 사찰과 신도들이 많이 늘고 있어 다행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구 보현사가 조계종의 핵심 종책과제인 천년을 세우다의 원만 성취를 발언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보현사 주지 태연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금 1,500만 원을 전달하며 종단과 불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우리 고장 국가유산은 내가 지킨다라는 슬로건 아래 천여 명의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를 발족했습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인 정법사 문수원에서 열린 발대식에 동참한 4부대중은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파라미타 소속 26개 중고등학교와 정법사 어린이 문수회 등 8개 단체의 대표 학생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또한 파라미타를 후원하고 있는 스님들과 임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올해 발대식부터는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로 공식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국민의례와 3기 반야신경 봉독에 이어 청소년 대표의 분회기 전달과 지역 내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겠다는 선서가 진행됐습니다. 민족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한다. 파라미타 청소년은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여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파라미타 청소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참된 인간형을 실현한다. 또한 우수 청소년 회원과 지도교사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경남 파라미타 김지호 회장은 우리 지역 문화재 애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토요일에 일요일 학생들 데리고 우리가 문화재 애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기 집 제일 가까운 사찰에 가보면은 내 고장 국가유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파라미타 총재 강우 스님과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도명 스님 등의 격려사와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지만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참된 나를 살펴서 보호해 나가서 평소에 선한 말을 하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날 발대식을 마친 경남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회원들은 지역 국가유산 보호의 주체로서 국가유산 주변 환경정화 활동과 모니터링, 국가유산 답사 등의 애호 활동을 펼칩니다. 또한 템플스테이와 선명상, 불교성지순례, 호국평화문화대전 등에 참여하면서 국가유산의 의미를 알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태고종이 스님과 전법사의 종무행정과 포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서울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영남권과 충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스님과 전법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승려 전법사 연수교육 입제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교육원장 재홍 스님,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 등 집행부 스님들이 참석해 교육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교육 프로그램이 내실을 다져가며 전국의 많은 스님들이 관심을 보이고 적극 참여하는 것 같다며 개인적인 훌륭함도 좋지만 앞으로 대중 앞에서 돋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스님들이 많은 종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문화 전통을 계승하는 전국의 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차문화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축제가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는 오는 25일 국회 헌정회관 잔디마당에서 제45회 차인할 기념 전국 차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가윤 한국차인연합회 회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회장 취임 후 첫 번째 행사를 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며 차를 통해서 서로 마음의 정을 나누고 차 문화가 국민 생활에 자연스럽게 깃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차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마음과 정을 나누는 그런 게 차의 역할이고, 그 차문화라는 거는 우선 그 누구나가 그 좀 정서적 안정, 또 그리고 그 화합과 대화를 마련하는 그런 자리로 많이 활용해 왔죠. 모두가 하나 되는 차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차를 직접 마셔볼 수 있는 체험 찻자리와 차 명상, 행달의 시연, 찻자리 경연대회, 한복 패션쇼,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전국 단위 차 회원들이 펼치는 체험 차자리는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접 차를 내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차담을 나누며 햇차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한국차인연합회는 지난 3월 전가뷴 전 국회부의장의 회장 취임을 계기로 다도의 해외 진출과 여러 차인연합단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절기상 소만에 보내드린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